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LB와 HLB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네, 여러분들이 이 HLB를 좀 거시적으로 볼 때요. 그 해외 쪽에 그 글로벌 빅 파바들이 있습니다. 이쪽하고 한번 시총을 비교해 보고요. 네, HLB가 얼마나 여력이 있을까?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의 위상을 가지고 또 시총을 평가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물론 이거는요. 네, 여러분들 리버가 통과가 됐을 때, 승인이 됐을 때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비모도 일단 통과가 됐고 CMC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승인을 일단 될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리버가 승인이 됐을 때 이 시총을 우리가 잘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거시적인 생각은 중간중간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근거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HLB와 생명과학의 상황, 주가 흐름, 요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승부주는 꼭 하세요, 여러분. 영상 후반부에 이제 더블 L 승부주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HLB 쪽하고는 이제 별개로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은 제가 말씀 안 드려요.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꼭 대박 내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럼 HLB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하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HLB는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는 회사가 아니에요. 글로벌 빅파마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열사도 많이 늘리고 적응증까지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은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 그 해외 쪽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국내 쪽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국내 쪽 보면은 여러분들 그 신라젠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신라젠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얘가 임상 2상 성공 전에, 그죠? 임상 3상도 아니고 임상 2상 성공 전. 그리고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얼마까지 갔었냐면요. 시총이 한 10조까지 갔었어요. 신라젠. 이거 일단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뭐 셀트리온이나 또는 그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잘 아시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바이오시밀러 업체인데 이게 뭐 여기까지 갔었잖아요. 한 5, 60조 갔었잖아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CDMO 업체일 뿐인데 이게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지금 현재 시총이 뭐 한 66조, 70조 정도. 자, 영업이익이나 또는 매출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승인을 전제로 해서 HLB가 일단 뭐 몇 년 내에 뭐 영업이익 2, 3조 정도 되는데 자, 지금 뭐 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이 정도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국내 기준으로 따져가지고는 HLB가 100조가 절대 그 고평가가 된 수치는 아니에요. 그죠?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위상을 크게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말씀드렸고. 자, 우리가 해외 쪽 보면은요. 이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분, 가남의 1인간 리보캄넬리주맙의 약가가 한 5억 원 정도 돼요. 5억 원. 그죠? 여기서 한 8, 90%가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4억 5천만 원이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가남 환자가 만약에 10,000명이라고 한다면 매출액이 5조에다가 영업이익이 4조 5천억. 그죠? 4조 5천억.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50%만 먹어도 2조가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미국 경우 제가 약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시총이 이제 위암 2차 승인 후에 5조에서 한 50조로 떡상을 했어요. 위암 것만 가지고. 간암도 아닌 위암 가지고 말이죠. 간암이 훨씬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큰 걸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에자이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죠? 에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N으로 따질 때 1조 3,790억 여기에다가 한 9배 정도 곱하면 한 10조 정도 지금 시총이 그 정도지만 그때 신약 승인 받으면서 치고 나갔을 때 한 40조까지 뻗어나갔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 그 베이진이라고 있죠. 중국의 신약업체 베이진. 요거는 여기까지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50조 원 수준입니다. 50조 원. 그죠? 50조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HLB 같은 경우 시총이 이제 겨우 10조입니다.
자, 그러면 한참 많이 남았구나. 동양권의 그 일본이나 중국의 대표적인 업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죠? 예. 자, 그리고 전 세계 제약회사 시가총액 순위, 이거 작년도 그 수치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데 뭐 530조 어마어마하죠. 네. 뭐 여기 그 로슈 뭐 이런 데까지는 좀 아니다 하더라도 로슈가 한 300조예요. 뭐 이런 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다음 11위부터 20위까지 쭉 보면은 머크사 같은 경우가 한 110조. 그죠? 자, 이것도 아니다. 이 정도 급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21위부터 30위 쭉 보면은 여기에 항서제약이 속해 있죠. 지금 현재죠. 현재 50조. 그죠? 그러니까 2023년 현재로 요 정도 눈에 띄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순위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베이진. 여기 이제 50조까지 뻗어나갔었다고 말씀드렸죠. 23년에는 33조. 베이진이 보이네요. 막 이런 정도의 순입니다. 셀트리올은 이건 예전 수치니까 지금 현재 맞지는 않고요. 에자이 같은 경우는 50조, 40조까지 뻗어나갔던 거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정도의 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승인을 듣겠을 때 HLB 같은 경우 결국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등극이 되는 것인데 개발부터 해가지고 상업화까지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고, 그러니까 한국 내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100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해외 쪽에 그 해외 업체, 제약 업체들의 그 시총과 비교해서도 이게 뭐 우리가 뭐 50조 정도는 충분히 간다. 그죠?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가 좀 아까 본 데이터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HLB 시총이 10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되게 감이 잡히시잖아요. 그죠? 감이 잡히실 겁니다. 물론 예전에 뭐 CRL 받고 그리고 클래스 2로 됐고 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걸 극복해서 지금 현재 월봉입니다만은 이런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승인까지 이제 보고서 어떤 주가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건 주봉입니다. HLB 주봉. 흔들하지만 결국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에서 사실 좀 벗어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이제 6만 원 찍고 반전을 여기서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니까, 자, 이런 어떤 거시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거시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약간 그 흔드는 그런 패턴이죠. 비모 통과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급 주체를 보면은 외인인지 기관인지 개인인지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기관은 뭐 금융투자만 사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근데 이게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주체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가 주봉을 충분히 봤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다시 한번 5일, 20일, 60일선이 모이고 있죠. 수렴을 하려 하는 그런 모습의 좋은 패턴이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응? 그죠? 네. 그걸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쭉 처져가지고 좀 일단 고전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체력은 일정한데, 알테오젠만큼의 매수됐던 그 체력이 이제 줄어들고 HLB 같은 데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펩트론 같은 경우도 쭉 처져서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그죠? 이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펩트론입니다. 타격을 받으니까 그 체력이 지금 이제 HLB로 옮겨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뭐 물론 미시적으로는 좀 흔들리는 파동이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 위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현재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앞으로도 상황이 이제 많이 급변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 케이스가 아주 긍정적으로 전개된다고 볼 때는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지금. 그죠? 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거나 지금 HLB나 HLB 생명과학과 관련해서 이 한국 주식시장에 항상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앞으로도 뭐 제대로 매매하면서 진짜 가져가시려고 한다면은 꼭 그 문자를 주세요. 네, 문자를 종목명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요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뭐 비중을 축소해서 흔들어야 될 때가 되면은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케어를 할 거고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뭐 소통도 좀 하고 추천주도 좀 받고 뭐 이런 거 제가 여러분한테 딱 붙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승부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소형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더블도 갈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요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 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종목만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뭐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 네.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그룹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6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6배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 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끌이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네, 외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 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요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